복잡한 이 세상 속에 도대체 정답은 어디에 홀로인 내 길거리에 우리의 입맛, 목적만을 생각하면서 창조 세계의 다른 생명들을 너무 값싸게 여기는 거 아닐까요? 제가 생각하는 비건은 전과 후를 살피는 사람들입니다. 이 식품이 어디에서 어떻게 왔고 먹고 난 후에 어떻게 되는지를 묻는 사람들. 반갑습니다. 저는 남녀가사라고 하고 비건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좀 비건에 대한 뭔가 좋지 않은 선입견 굉장히 좀 많아가지고 사실 좀 마음이 열릴까 하는 주제여서 걱정이 좀 많이 앞섰기는 했지만 그래도 우리가 한 번쯤 들어보고 또 생각해 보아야 될 주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준비하면서는 꼭 이 이야기가 필요하겠다는 확신도 들었고요. 아무튼 비건이라는 책이거든요. 비건에 대해 혹은 지금의 좀 비정상적인 육식의 행태에 대해서 명쾌하게 잘 정리해 준 책이었습니다. 저희 좀 동기부여에 있어서 정말로 큰 도움이 되더라고요. 이 책을 읽으면서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을 조금 정리하고 자료를 찾아보면서 두 가지를 좀 먼저 이야기하고 싶더라고요. 먼저는 우리는 창조 세계의 일원인 동물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에 대한 고민입니다. 아무튼 비건의 책에 아까 방금 나온 그 책에 유튜브 영상이 추천으로 올라와 있어서 봤는데 희망과 영광의 땅이라는 영상입니다. 40분 가량이니까 여러분도 보셔도 되는데 사실은 좀 식사하거나 그 이후에 바로 보는 걸 좀 추천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좀 잔인하기 때문에. 그나마 동물의 복지권이 높다고 알려진 영국에서 벌어지는 충격적인 일들을 담고 있거든요. 사실 너무 충격적인 장면이 많지만 그나마 좀 어느 정도 보여드리기는 해야 했으니 수위 조절을 좀 가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먼저 돼지를 좀 다뤄보고자 하는데요. 자라면서 당연히 있어야 할 이빨과 꼬리는 잘려나갑니다. 많이 모여지고 또 좁은 만큼 질병이 생길 염려가 급증하기 때문에 다량의 항생제 투여는 필수가 됩니다. 돼지 축사 구석에 계속 조그마한 새끼 돼지들이 축 늘어져 있더라고요. 당연히 죽은 거는 알고 있었지만 왜 저게 구석에 쌓여 있지? 얼굴이 왜 저럴까? 하던 찰나에 아프거나 잘 성장하지 못하는 새끼 돼지들을 뒷다리를 들어서 이제 머리부터 해가지고 땅에 찍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구석에 던지면서 방치해버리고 소리도 못 지르고 이렇게 순식간에 죽더라고요. 새끼 돼지가 아니더라도 다른 돼지들이 죽어도 부피가 엄청 크잖아요, 돼지가. 근데 이제 그걸 그대로 쓰레기통에 방치를 하더라고요. 정말 그 영상에선 담겨 있는데 그 죽으면서 그 정말 그 속에 수많은 막 수천 수만의 구더기들이 돼지의 시체를 분해하는 장면이 막 나오거든요. 근데 그 장면 자체가 그 죽음 자체가 이렇게 혐오스러운 게 아니라 꼭 저렇게 죽었어야만 했을까라는 지점에서 보기가 너무 어려웠던 장면이었습니다. 그 다음은 소. 다른 소를 상처 줄 만한 것들을 다 잘라내는 건데 특히 뿔은 잘라낸 다음에 저런 불로 뿔이 나는 자리를 바로 지져버리더라고요. 단지 인간만을 위한 용도로요. 다음 이제 마지막은 새인데요. 저렇게 사진처럼 좀 주저앉아 있는 새들이 너무 많은 거죠. 저거 뭐지 하고 생각하던 찰나에 나레이션이 이런 말을 합니다. 촉진제를 맞아서 약 40일 만에 성체로 자란다라고요. 몸에 그 살만 자라나는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머지 골격이나 뼈가 제대로 자라나는 몸을 지탱을 못하기 때문에 저렇게 이렇게 자기 몸의 무게를 못 이겨서 골절돼서 앉아 있는 거라는 거죠. 단지 고기를 얻게 하기 위해서 좁은 축사에 몰아넣고 움직임을 줄이고 먹이기만 하고 좋지 않은 상태에 있어서 병에 걸리니 항생제를 다량 주사해서 병을 걸리지만 않게 하는 빨리 달걀과 고기를 얻게 하기 위해서 촉진제를 놓아서 성장을 앞당기게 하는 여러 가지 안락사처럼 죽음에 대한 장치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로는 전혀 거의 되고 있지 않고 과다출혈이나 타박상, 열상으로 짧게는 4시간에서 한 길게는 한 10시간 정도 장시간의 고통 속에 이렇게 죽게 하는 행태인 거죠. 생태계에 있는 모든 죽음이 저는 좀 잘못되었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분명한 먹이 사슬이 있고 그에 따라 생태계는 순환이 되는 거잖아요. 다만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인간처럼 다른 존재를 이렇게 대하는 존재가 또 있을까라는 지점입니다. 창세기에서 인간들에게 내려진 명령이 있죠. 다스리라고. 근데 그 다스리라는 명령이 정말 이런 뜻일까? 동물들이 원래 지어진 대로 세상을 구성하며 순환하며 살아가게 한 하나님의 명령과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처럼 우리의 입맛, 목적만을 생각하면서 창조 세계의 다른 생명들을 너무 값싸게 여기는 거 아닐까요? 인간의 삐뚤어진 욕망은 결국 우리가 스스로 값을 치르게 만듭니다. 소름 끼치게도 정말 다른 생명을 값싸게 여긴 만큼 결과는 매우 값비쌉니다. 땅이 이전처럼 돌아가지 않게 됩니다. 먼저 좀 수치를 간략하게 얘기 드리면 지구상에 존재하는 땅의 4분의 1을 가축 방목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만큼의 땅을 사용하는 만큼 수많은 배설물들이 토양을 오염시키거든요. 만약 물속에 버렸다면 물도 오염이 시작됩니다. 물속에 산소를 부족하게 만들어서 생물을 살지 못하게 하는 지대를 만들거든요. 그걸 다른 말로는 대두존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아까 말했듯이 그 땅 안에 매우 밀집되어 자라는 동물들의 배설물과
그런 양들은 땅과 물이 비로로 좀 소화하거나 정화하기에는 너무 많은 양인 거죠. 방대한 양의 땅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산림 파괴는 필수입니다. 더 자리를 만들어내기 위해 산림을 불태우고 가축을 키울 땅과 가축이 먹을 대두를 기를 땅을 마련하는 겁니다. 땅도 소모되고 그들을 키울 물도 엄청난 양이 들어가죠. 인간들이 먹을 식량과 물을 가축을 줘 먹게 하고 여러 오염을 일으키고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위해 이런 비효율을 감당하고 있는가? 이런 빌드업은 필연적으로 기후 위기를 불러올 수밖에 없습니다. 축산업에서 생성되는 이온가스는 전체의 14%. 이 별거 아니네. 10분의 1 정도 아니에요? 하는데 이 수치는 전 세계 자동차, 트럭, 비행기 등등 교통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과 맞먹는 양입니다. 땅을 필요로 하기 위해 산림을 태운다면 그 자체로도 산림의 공기 정화능력이 떨어지는 건 당연한 거고 태워지는 과정 중에 엄청난 양의 수치상으로는 수십억 톤에 달하는 이산화탄소가 배출된다고 하더라고요. 온실가스는 여러분이 너무 잘 알다시피 지구온난화를 일으킵니다. 지구의 온도가 점점 올라가게 되는 거죠. 빙하가 높고 해수면이 높아지고 이전의 지구처럼 이런 기후변화가 갑자기 떨어진 운석과 여러 가지 우연으로 이루어진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창조세계를 대하는 태도, 우리 입에 들어가는 욕구를 절제하지 못한 결과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다른 무엇도 아니라 인간이 다른 창조세계와 그 속의 피조물들, 그리고 인간 스스로를 망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무엇이라도 시도하지 않으면 우리 다음 세대는 먹고 마시는 문제를 넘어서 태어날 때부터 삶의 많은 부분을 포기하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 입에 멈추지 않는 욕구가 우리가 마시는 공기, 우리를 감싸는 온도, 우리가 겪는 계절 전부를 바꾸고 있다는 말입니다. 책에서 추천해주는 영상들 검색만 해보아도 쉽게 나오는 이러한 자료들이 동기부여가 안 되기는 너무 힘들더라고요. 이런 맥락에서 저는 꼭 비건을 시도해보고 싶었습니다. 4월 12일부터 23일까지 약 12일간 비건 식단을 시작했거든요. 우유, 계란, 생선 이런 게 일절 없이 무조건 야채와 그리고 버섯을 먹는, 버섯까지 허용하는 비건으로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가지고 있던 육고기들을 다 냉동고에 넣어두고 새우와 제가 새우 참 좋아하는데 그런 것들을 다 넣어놓고 이렇게 쳐다보지 않으려고 애를 많이 썼고요. 그리고 뭔가 신기했던 게 생각보다 돈이 많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비건 식품 자체가 비싼 게 아니라 제가 뭔가 이렇게 요리하기 귀찮아가지고 비건 카페라든지 비건 빵집을 다니면서 쓴 돈이 많아서 좀 그렇지 야채만을 따지면 고기보다 훨씬 저렴하기 때문인 거죠. 가격에 있어서 채식하는 식단이 훨씬 월등히 저렴하다는 사실입니다. 단점을 좀 먼저 말해보자면 이건 개인적인 기준입니다. 소화가 잘 되어서인지 모르겠지만 배가 너무 빨리 고파집니다. 양을 적게 먹은 것도 절대 아니거든요. 제가 비건 식단을 하겠다고 했지 양을 줄이겠다고 얘기한 적은 없으니까. 대체로 제가 먹었던 건 잡곡밥, 육고기를 사용하지 않은 찌개, 고사리 반찬, 연근, 그리고 다양한 야채를 이용해서 튀겨 먹던지, 이렇게 반찬처럼 먹던지, 이렇게 좀 비건 카레를 사서 이제 거기다 당근과 이런 거 이제 넣어서 먹던지, 이런 식으로 좀 다양하게 해 먹었는데, 이러니 저러니 해도 좀 너무 빨리 배가 고파져서 탄수화물을 먹는 양이 저 개인적으로는 많이 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그리고 좀 요리하고 먹는 일에 대해서 작은 단점으로는 어쩔 수 없이 드러나는 좀 실질적인 맛의 차이. 불고기용이라든지 얇은 콩고기를 먹을 때 맛의 차이가 좀 극명해서 좀 아쉬움이 좀 더 크긴 했습니다. 조리 과정도 사실은 그냥 바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좀 물에 불리거나 이런 식으로 사용을 했어야 됐거든요. 근데 사실 이런 걸 떠나서 가장 큰 단점은 단절이었습니다. 제가 이 그림을 그린 이유가 그걸 말하는 거거든요. 식사 관계가 단절입니다. 저 기간 동안 식사하는 원투원을 하자라고 학생들에게 단 한 번도 이야기를 못했습니다.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 밥 먹고 볼까? 카페 가면 대체로 좀 아메리카노 하나 주세요. 우유 들어간 거 다 빼야 되니까. 가 필수였어요. 첫 시작에 뭔가 당당하게 우유, 계란, 모두 육적인 요소를 다 끊지 뭐 하고 이렇게 얘기하자마자 저는 12일 동안 빵집 근처에도 못 가는 사람이 되어버렸고 그렇게 힘든 시간이 시작된 거죠. 육고기를 먹지 않는 비건으로 산다는 게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너무 힘들더라고요. 처음 기대에 부풀게 장을 볼 때가 생각납니다. 비건식을 시작하겠다고 생각하고 처음 장을 봤을 때 거의 1시간 반 정도 걸렸습니다. 그리고 1시간 반 정도 돌아다녔는데 살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라든지 뭔가 동물성 같은 느낌의 단어가 적혀 있는 우자는 아까 소우자 얘기하는 거겠죠. 그런 식품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살 수가 없었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푸실리를 되게 좋아하는데 진짜 식물성 100%라고 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반죽에 계란이 안 들어갈 리가 있냐는 의심이 컷을 했고 파스타 소스도 다른 거랑 좀 먹고 싶었는데 가공 버터가 들어가 있어서 컷했고 카레도 당연히 컷. 진짜 좀 벽이 느껴졌던 것 같아요. 지금 대한민국에서 혼자 비건으로 사는 게 가능한가? 너무 좀 단점만 좀 딥하게 말한 것 같은데 사실 12일 동안 비건 식단을 유지할 수 있는 이유도 있었거든요. 12일 동안 단언코 단 한 번도 속이 불편하거나 쓰린 적이 없습니다. 사실 처음 하는 식단이라서 정신이 피곤하고 어려웠던 건 사실이지만
사실은 속은 너무 편했어요. 그래서 저는 완벽한 비건까지는 아니더라도 끝나고 나서는 비건 식단을 조금씩이라도 계속해서 좀 시도해보고 싶다라는 마음먹게 되는 지점이기도 했거든요. 이 지점이. 소화에서 트러블이 없을 뿐인데 그 하루를 지내는 몸의 컨디션이 너무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새로운 맛을 좀 발견했던 것 같아요. 식감입니다. 육고기에서 오는 식감은 늘 익숙하죠. 고기가 구워진 정도, 고기 안에 담긴 육즙, 이 고기의 식감을 보통 결정하잖아요. 그런 고기의 식감에만 익숙하다가 12일 정도 다른 식감을 경험했는데요. 고사리 나물을 좀 물에 삶아서 다진 마늘과 함께 간장에 졸이고 참기름으로 향을 내고 씹을 때에 오는 뭔가 좀 고소하면서도 오묘한 식감이라든지 배춧잎을 씹을 때에 오는 아삭한 그 시원한 식감, 콩고기 제육볶음에서 좀 잘 익혀져서 서걱하고 좀 그 씹히는 당근, 된장찌개에 알맞게 익혀져서 구수한 된장이 배어서 부드럽게 뭉개지는 좀 애호박의 식감. 최대한 말로 표현하려고 해도 이게 최선인 것 같네요. 맛도 맛인데 이 식감이 사실은 너무 좋았습니다. 식단을 시작하면서 야채 자체가 가지고 있는 향과 식감을 발견하고 맛을 들이게 된 것도 큰 소득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괜찮았어요. 전 총 평가는 생각보다 나쁘지 않다. 가격과 실제로 하는 것에 있어서. 제가 개인적으로 제가 생각하는 비건은 전과 후를 살피는 사람들입니다. 이 식품이 어디에서 어떻게 왔고 먹고 난 후에 어떻게 되는지를 묻는 사람들. 보통 제가 식품을 고를 때에는 앞뒤 다 자르고 지금 내 눈앞의 결과, 가격과 양, 즉 가성비만을 최고의 가치로 쳤거든요. 싼 가격에 많은 고기를 먹을 수 있으면 이득이라고 생각을 했죠. 그런데 비건 이 시도를 하면서 이 음식이 어디에서 어떻게 왔는지를 물어보고 검색하게 되고 이런 소비가 이루어진 이후에는 무엇이 다가올지에 대해 고민하게 되더라고요. 상품의 저렴한 가격만을 고려할 수는 없더라고요. 하고 나서 드는 생각은 비건은 유별난 사람들이 아니라 좀 더 꼼꼼히 따져보는 사람들입니다. 단지 우리 건강, 그리고 우리 지갑의 건강만 꼼꼼하게 챙기는 게 아니라 지구의 건강도 함께 챙기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다른 후기를 좀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뭐 이렇게 준비하는 일에 있어서 어려움을 느낀 적은 단 한 번도 없지만, 대안을 이야기함에 있어서 좀 고민이 좀 많아졌던 것 같아요. 너무 벽이 견고한 것 같다. 지금까지 사람들이 그리고 내가 쌓아왔던 소비의 벽이 너무 견고하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풀어야 할지 모르게 엉켜 있다. 그렇다고 무언가 갑자기 급진적으로 바뀌기도 너무 힘들 것 같은데. 그래도 결국에 가장 중요한 문제의 시작이자 대안은 우리의 소비인 것 같습니다. 그린피스 리포트를 좀 찾아보면 거기에 나와 있는 기후위기라든지 다양한 환경 문제의 해법에 아이러니하게도 우리가 먹는 채식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모두가 조금씩이라도 육식을 줄여나가는 것이 키포인트다. 실제적으로 조금씩이라도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소비의 형태를 바꾸어 나가야 하는 게 중요하다입니다. 먼저 좀 작게 작게 시작을 해보는 거 어떨까요? 지금 제가 왼쪽에 그린 그림이 나유타 카페, 비건 카페에 있는 그림인데 제가 따온 거거든요. 거기에 있는 사장님이 저한테 채식 한 끼라는 어플을 소개시켜 주셨어요. 비건 식품을 파는 어플이기도 하고 가끔 여러 가지 챌린지를 할 수 있게끔 식단을 팔기도 하는데 사실 여기에 보면 부산 지역 내에 있는 모든 비건 식단들을 다 모아놨거든요. 정보로. 그리고 이거 외에도 네이버든지 그냥 우리가 간단히 들어가는 검색 엔진에 들어가서 부산 비건 빵집이라고만 쳐도 부산에 생각보다 많은 비건 빵집이 있다는 것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비건 카페와 빵집 제가 진짜 돈 들여가면서 먹어봤는데 생각보다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맛있는 게 있어요. 퀄리티 높은 채식 식단을 파는 그런 카페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채식에 대해 좀 부담이 처음인 분들한테는 많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뭔가 막 엄청 맛없을 것 같고 막 고통을 참으면서 먹어야 될 것 같은 그런 이미지잖아요. 근데 그래서 좀 꼭 추천을 하고 싶은 방법은 근처에 혹은 한 번씩이라도 먼저 찾아서 이런 비건 카페에서 한 끼를 먹어보는 게 어떨까라고 여러분께 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혹은 정말로 이제 챌린지하는 겸으로 원투원 하면서 원투원 겸으로 한번 가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좀 채식이 익숙해졌다면 한 끼 먹었을 때 나쁘지 않았다면 한 달에 두 번 혹은 주당 한 번 하루 날을 정해서 채식 식단을 시작해 보는 게 어떨까요? 그리고 이제 맨 밑에 적혀 있는 건데 지금 제가 가려서 안 보이죠? 잠깐만 좀 보면은 동물복지축산이라는 겁니다. 밑에 이렇게 마크 보이죠? 위에 나온 끔찍한 영상과는 달리 충분한 공간, 과하지 않은 적절한 수의학적인 처치, 그리고 꼬리를 자르고 이빨을 뽑는 등 그런 신체 훼손을 금지하는 규정을 지켰을 때 오는 축산의 한 형태이거든요. 제일 좀 그나마 활성화된 게 이제 양계장 이런 쪽이고, 그런데 아쉽게도 돼지나 소 같은 경우에는 아직 좀 한국에서는 실행하는 곳이 너무 적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조금이라도 좀 육식을 줄여나가야 되는 지점인 것 같고,
달걀 같은 경우부터는 동물복지축산 마크가 있는 식품들에 대해서 조금씩 우리가 소비를 늘려가는 일도 좋은 방법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마무리로 사실 저는 아직 많이 대안을 찾지 못했거든요. 저도 완벽히 준비된 것도 아니고. 다만 제가 할 수 있는 선 안에서는 최선을 다해 좀 시도해보고 싶은 마음이 저는 아직도 계속 많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를 지켜보고 있어 난 맨 위에서 비대면 수업처럼 meet me never